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루틴의 힘. 인생의 뿌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루틴의 힘. 좋아하는 일일수록 자주 실천하라.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일했을 경우 단기간에 해낸 일은 과장하는 반면 장기간에 해낸 일은 오히려 과소평가하곤 한다. 영국의 작가 앤서니 트롤럽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작은 분량의 작업이라도 매일매일 해낸다면 헤라클레스의 업적도 넘어설 수 있다. 빈도를 높여 자주 실천하는 습관은 비록 따분해 보일지언정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준다. 나는 작가로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다. 가끔 15분 정도로 짧게 일을 끝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꽤 긴 시간 동안 글을 쓰며 단 하루도 편집을 건너뛰지 않는다. 이렇게 일을 자주 하는 습관이 붙으면 독창성은 물론 성취도도 훨씬 높아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주 하면 시작이 수월해진다. 항상 시작이 문제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힘들다. 도중에 쉬었다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을 또 겪어야 한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자주 하면 아이디어가 신선해진다. 당신의 마음이 일과 관련한 문제로 끊임없이 설렌다면 아이디어들 간의 새로운 연관성을 발견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일에 깊이 골몰해 있으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된 것 같은 짜릿한 느낌이 든다. 세상 전체가 전보다 재미있는 곳으로 변하는 것이다. 자주 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면 불안감이 사라진 덕분에 결과적으로 일을 더욱 즐기게 되고 새로운 실험을 해보거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 자주 하면 창의력이 살아난다. 창의성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휘저을 때 솟아나며 풍부한 거품을 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일에 계속 전념하는 것이다. 규칙적으로 일하면 영감 역시 규칙적으로 번뜩인다. 자주 하면 자주 하는 습관이 붙는다. 10분 안에 뭔가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는 10분의 법칙. 자주 하는 습관이 생기면 이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법도 터득할 수 있다. 매일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지속성이다. 시작도 못 해본 일처럼 지루한 건 없다. 하루하루는 길지만 한 해 한 해는 짧다. 여행 가방에서 반드시 빈 공간을 많이 남겨둬라. 내가 매일 하는 일이 가끔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매일매일 고유한 상상력을 격조 높은 창조물로 구현해내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2.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먼저 일하라. 인생에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고 싶다면 세상의 요구와 자신의 야망 사이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둘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불해야 할 청소와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에서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넓은 중간 영역이 존재한다. 자칫하면 이 영역은 다른 사람의 요구로 가득 차버려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여지가 전혀 남지 않게 된다. 어떻게 루틴을 형성해야 하는가? 물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질구레한 일은 무시하라 하는 말은 지당하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대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라. 누구에게나 창의적 집중력을 발휘하기에 특히 좋은 특정 시간대가 있다. 하루 중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때를 관찰해서 그 귀중한 시간을 가장 중요한 창의적 업무에 할애하라. 할 일 목록의 증가에 주의하라. 하루에 할 일 목록에 제한을 두어라. 목록에 계획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 일은 결코 끝나지 않고 일할 의욕은 곤두박질 친다.
대부분의 일은 내일 해도 된다. 그러니 그냥 두어라. 약속을 기록해둬라. 모든 약속을 잊어버릴 수 없는 곳에 습관적으로 기록하라. 이렇게 하면 어떤 요청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일상의 틀을 단단하게 짜라. 혼자 일하는 경우라 해도 하루 일과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하라. 이렇게 철저하게 시간 틀을 짜두면 필요 이상으로 작업 시간이 길어져 다른 중요한 일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람마다 효율적인 일상의 모습은 각기 다르다. 자기 능력과 성향에 따른 맞춤식이어야 루틴의 효과가 배가 된다. 따라서 위에서 소개한 탄탄한 루틴 형성법을 직접 실험해보고 어떤 조합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데 가장 좋은지 살펴라. 매일의 스케줄이 단조로운 일상이 아닌 창의적 의식처럼 느끼기 시작한다면 효과적인 조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당신의 일상에도 새로 고침이 필요하다. 우리의 역량은 한정돼 있다.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처리해야 할 요구사항이 우리 역량을 초과하여 끊임없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역량을 자기개발과 재능을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연료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대부분은 그동안 역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갈수록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복잡성이 심해짐에 따라 우리를 향해 더 많은 정보와 요구사항이 더 빠르게 무자비하게 몰려오고 있다. 인간은 컴퓨터와 달리 오랜 시간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작동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인간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회복하면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우리 두뇌는 고주파와 저주파 운동을 번갈아 한다. 심장 박동수도 일정하지 않다. 우리 폐 역시 필요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한다. 숨을 잘 들이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실 숨을 더 깊이 내쉬면 내쉴수록 더 차분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일직선으로 내달리면서 하루 종일 에너지 비축분을 태워 없애기만 한다. 저축은 하지 않으면서 은행 계좌에서 계속 돈을 빼쓰는 것과 같다. 일정 시점이 되면 우리는 결국 파산하고 만다. 다행인 건 우리가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능숙하게 에너지를 관리하면 좀 더 지속적으로 한층 수준 높게 그것도 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첫째는 수면이 음식 섭취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단 이틀이라도 잠을 안 자면 완전히 망가진다. 이런데도 우리는 1시간의 수면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그 1시간만큼 생산성이 더 올라갈 거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실상은 수면이 아주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의 인지 능력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두 번째는 우리 신체는 주기적 리듬을 따른다는 것이다. 즉, 우리 몸은 90분 주기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역량 한계점에 도달한다. 커피나 설탕에 의존하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서 90분 이상 자신을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생리적으로 필요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무시하는 셈이다. 결국 그렇게 한계점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당신의 루틴에는 회복이 필요하다. 하루에 적어도 7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틈틈이 휴식 시간을 가지고 30분 정도 밖에서 산책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루 중 회복 시간을 확보할 때, 즉 올바른 생활 리듬을 확립할 때 인생의 모든 일이 더 잘 풀린다. 4. 구독할 권리를 놓치지 마라.
요즘 같은 세상에 고독을 찾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고독이 주는 교훈을 배울 수 있고 오롯이 집중하고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으며 고요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20분에서 1시간만이라도 고독을 위한 시간을 비워두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찾아온다. 이 시간, 고요한 평온 속에서 우리 마음은 나무 위의 원숭이처럼 활기가 넘치게 된다. 마음의 고요가 찾아오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고 매일의 업무와 인터넷 생활의 불협화음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창조적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독을 불편하게 여긴다. 고독은 아무런 개입 없이 홀로 자신과 대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습을 통해 고독의 두려움을 줄일 수 있으며 규칙적으로 고독 시간을 갖게 되면 자신과의 대면을 좀 더 편안히 받아들이게 된다. 고독을 연습하는 놀라운 방법 한 가지는 하루에 한 번 소박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명상은 구태여 신비롭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적어도 몇 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명상을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아침에 눈을 뜬 직후다. 일어나서 물을 마신 다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앉아 5에서 10분, 길게는 20분까지 명상하라.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의미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즐거움을 얻기 위해,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알아내기 위해 앉아 있는 게 아니다. 물론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지만 그저 앉아 있는 연습을 할 뿐이다. 명상하면서 혼자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명상은 처음에 불편하지만 갈수록 익숙해진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되면서 고독이 편해질 것이다. 또한 떠오르는 생각을 주시하면서도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집중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터득한다. 즉,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을 감지해도 그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신경을 현재 하고 있는 일로 돌려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으로 사실 이게 삶의 전부일 수도 있다.